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이 약간의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61%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41%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날 유럽과 미국 지수는 디커플링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3.44%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다우와 나스닥이 이렇게 큰 급등이 나온 이유는 대통령 후보였던 샌더슨 씨가 사퇴를 한다는 뉴스에 미국 증시가 다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개인이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떠받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한국은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은 미국의 실업급여 청구자 수 발표, 그리고 오펙 긴급회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과연 내일 한국 증시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블랙 프라이데이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번처럼 또 기관과 외국인의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될까요? 아니면은 내일부터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급증하면서 한국 증시 또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29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 어제 3.44%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야간 선물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장 중후반에 갑자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대선 후보였던 샌더슨이 사퇴를 한다, 이런 뉴스에 다우가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장을 유심히 지켜봤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유럽 증시가 다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장중에도 1%대 상승을 했다가 다시 2%대까지 올라갔다가 약간 보합세를 보이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어제는 장 마감 10분 전에 갑자기 다우지수가 최고가까지 오늘 올라가더군요. 그래서 이 뉴스가 과연 이렇게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뉴스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달부터서 바이든 뉴스가 나오면서 이 샌더스는 아마 후보를 사퇴할 것이다, 이미 대선 후보는 바이든이다, 이미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지난번에 저것 때문에 슈팅이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이 뉴스에 시장이 또 한번 움직일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시장이 움직이더군요. 그리고 또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지금 코다리 묻힌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다, 이 뉴스가 합쳐지면서 어제 다우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기사가 나올 때마다 참 정신이 없네요. 어제는 사망자가 급증을 하고 있다, 오늘은 확진자가 줄고 있다, 매일매일 뉴스 하나에 지수가 왔다 갔다 하고, 국제유가도 어제 감산을 안 할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나온 뉴스는 또 감산을 할 예정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어제 24불이었는데 26불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괴리율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24불까지 내려갔다가 국제유가가 다시 10%대 상승을 했어도 28불이 되는 게 아니라 26불이 된 걸 보면 아실 수 있죠. 유가와 그리고 인버스, 이런 거는 위에서 빠진 만큼 다시 오른다고 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 괴리율이 존재하기 때문에 똑같은 값이 올라도 다시 제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1217원, 어제보다 2원 정도 올랐습니다. 장중에는 1210원이 깨지려는 모습을 잠깐 보여주었는데 장이 다시 끝난 다음에 환율이 다시 올라가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58%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다우하고 나스닥이 아주 중요한 위치에 서 있죠. 지난 고점을 돌파하느냐 마느냐, 이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한국도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도 여기 지난 고점을 내일 돌파하느냐 마느냐, 이 상황인데, 자,
여러분, 이번 주 남은 마지막 빅 이벤트, 오펙 감산 회의, 그리고 미국의 실업 청구 수당 결과 발표, 이렇게 두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과연 시장은 어떻게 움직여줄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올려준 다음에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빠질까, 혹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빠질까, 아니면은 오펙 감산이 제대로 돼서 24,000포인트까지 올라갈까 정말 궁금합니다. 현재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을 보시면은 분마다 정말 계속 바뀝니다.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장중에는 마이너스를 찍다가 장 막판에 상승을 했고, 현재도 지금 S&P 500과 야간 선물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1%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번 주에는 미국의 실업 청구 건수가 700만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700만까지만 나오면은 시장의 충격은 덜하겠지만 730만, 760만 이렇게 나오면은 시장에 또 한번 충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저 발표와 그리고 오펙 회의, 이게 정말 너무 신경 쓰입니다. 감산을 어제는 안 한다고 했고 오늘은 또 한다고 했고 유가는 또 오르고 있고 정말 급등락이 너무 심하고, 여러분, 이번 주는 우리가 옵션 만기일인데 다음 주는 미국이 옵션 만기예요. 미국이 옵션 만기면은 나스닥 야간 선물이 이번 주보다 더 세게 움직이는데, 이것만 보고 있으면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지금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1%대 상승 중이어도 아마 이 영상을 올릴 때쯤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오펙 회의 또 뉴스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업보험 청구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또 한번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금통위가 열렸습니다. 한국은 과연 기준금리를 동결할까 아니면은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할까, 그 결과가 나왔는데 한국은 금리 동결을 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시장에 큰 타격이라던가 혹은 상승의 원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증시 안정화 자금이 우리 증시에 투입된다고 나왔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종목에 투입하는 게 아니라 코스피 200에 투입이 되고 코스닥 150에 투입이 되고 ETF식 형식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는 들어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기관이 또 거래소와 코스닥을 동반 매도를 했죠. 또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 우리 시장을 매도를 했고, 금융투자는 역시나 단타의 귀재입니다. 여기 6천억 원 매수했던 거 거의 다 팔고 벌써 튀었죠. 와, 옵션 만기 때 진짜 얘네 너무 주식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여러분 기관이 1,300억 원을 판 게 아니라 기관은 초반에 또 3천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제가 어제부터서 잠을 한숨도 안 자고 모든 증시를 다 지켜봤는데 여기 보시면 4시 반이잖아요. 다우하고 나스닥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지켜봤어요. 그리고 아침에 장이 열렸는데 보세요. 외국인이 한 몇백억 샀어요. 그리고 기관이 시작부터 1,000억 원을 팔고 있고 개인은 양 매수세를 보이다가 나중에는 3천억 원 이상 매수로 바뀝니다. 근데 외국인이 이렇게 한 몇백억 사니까 바로 뉴스 나옵니다. 무슨 뉴스가 나온다? 자, 바로 외국인이 지금 코스피를 1%대 상승으로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지금 순매수 주체 중에서 가장 많이 매수하는 사람이 개인인데 무슨 외국인 때문에 1% 상승? 아니에요. 얘네는 잠깐 1시간 동안 사는 척으로 보이다가 10시 때 이렇게 다 매도하고 튀어요. 그리고 개인만 2천억 원 사고 기관 2천억 원 매도. 그래서 오늘 또 기관이 팔아서 우리 증시 그냥 망했구나. 장 초반에 1.5% 이상 상승하던 증시가 그냥 쫙 빠져가지고 와, 개인만 또 3천억 원 초반부터 매수야? 그러면은 어제처럼 장 막판에 또 밀어버리면 우리 증시 어떻게 될까? 정말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장 중반에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하락으로 돌변했기 때문이죠. 현재 지금 증시를 보시면은 나스닥과 그리고 다우가 오히려 상승을 하면은 나스닥 야간 선물이 내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내리는 걸 반영받거든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올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음봉이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다 시초가에서 이탈해서 이렇게 음봉으로 마무리한 종목들이 많은데 오늘도 삼성전자 꼬시기하고 또 아침에 시초가가 제일로 고점이더군요. 다행히 장 막판에 기관이 순매수로 돌변은 안 했지만 3천억 원 매도 중인 물량 중에서 2천억 원을 다시 매수하면서 장 막판에 우리 지수를 어느 정도 끌어올려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1시 47분까지는 계속 기관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의 매도도 약간 거세지는데 외국인은 최근에 그렇게 많이 매도를 안 해요. 옵션 만기를 지켜보는 그런 쪽인 것 같아요. 그리고 2시 넘어가서는 어떻게 된다. 3천억까지 매도 중이었죠. 기관이. 몇 시? 3시 2분. 근데 3시 2분에서 막판에 2천억 원이 들어옵니다. 막판에 2천억 원. 근데 막판에 2천억 원 들어오는 거는 이 옵션 만기 때 빼고는 거의 안 들어와요. 옵션 만기 때. 근데 지금 옵션 만기죠.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또 1천억 원 매수를 합니다. 1천억 원 매수를 하다가 나중에 장막판에는 1,700억 원 매도로 바뀐 걸 보면은 중간에 매도폭을 이렇게 축소를 했는데 또 내일 우리 지수가 미국과 유럽이 상승하면 아침부터 갭이 뜨겠고 금융투자나 이런 애들은 또 아침부터서 이렇게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이야기죠.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외국인이 지금 매도세가 생각보다 줄었습니다. 이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과연 외국인이 순매수를 할까? 아니면은 옵션 만기 기점으로 더 던질까? 그걸 내일 할 수 있는데 옵션 만기 전까지만 해도 이틀 동안 1조씩 매도를 했어요. 이틀 동안 거의. 그리고 하루에 이렇게 1조를 던진 적도 있고. 자, 옵션 만기는 어디다? 여기부터예요. 여기부터. 옵션 만기 때는 많이 던져야 2천억 원. 최대 2천억 원까지밖에 안 던졌어. 그리고 오늘도 매도가 그렇게 심하진 않았단 말이야. 근데 옵션 만기가 끝난 다음에 요딴 식으로 던지면은 기관은 어떻게 나올까? 외국인은 어떻게 나올까? 이게 정말 궁금합니다. 오늘 그래서 오펙 회의가 잘 되고 미국의 실업보험 청구수도 예상치 상회를 할 경우에는 과연 외국인이 다시 컴백할까? 아니면은 이 환율 때문에 환차익 손해로 계속 매도를 할까? 이걸 봐야 되는데 저는 지금 증시가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경제 지표라던가 아니면 실적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나온 상황에서 조금은 비이상적이게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 뭐 비트코인처럼. 그리고 아무리 지금 경기 부양책을 써도 길거리에 사람들이 없고 이미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됐고 공장도 셧다운이 됐고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책만 쓴다고 해도 실적이라던가 실업자 수라던가 그거는 줄을 수가 없거든요. 물론 확진자 수야 봉쇄를 해놨기 때문에 줄을 수 있어도. 그래서 경기 부양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실물 경제 지표가 나오는데 그 지표들이 이미 선반영이 돼서 지금 내려가지고 이게 지금 올라가는 건가? 아니면은 그 전까지 잠깐 주가를 띄워놓고 다시 빼려는 건가? 이거를 갈피를 못 잡겠어요. 예를 들면 과거 지표를 보면은 2008년도에도 리먼 사태 시절에도 2000까지 찍었다가 순식간에 1600까지 빠졌고 순식간에 또 400포인트가 이렇게 회복이 됐어요. 그럼 지금 생각해 보면은 1400에서 1800까지 복구된 그 상황과 어렴풋이 되게 비슷한데 이때는 1900까지 다시 찍자마자 바로 매딜 안 가가지고 꼬그라지기 시작하더니 어떻게 됐다? 그냥 800포인트까지 갑니다. 800포인트. 그래서 이런 상황이 미국의 GDP라던가 한국의 GDP가 나오면서 이렇게 하면서 꺾일 것인가 아니면은 미리 선 반영이 돼서 이런 데서 좀 가다가 뭐 위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좀 내려가도 속도가 늦춰지면서 내려갈까. 요 지표들이 나오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충격이 오고 이게 얼마만큼 선 반영이 된 날을 다음 주에 바로 알 수 있는데 다음 주에는 미국의 옵션 만기까지 있어요. 그래서 중국 경제 지표가 나온 다음에 미국 증시가 흔들리면서 우리 증시도 같이 흔들릴 것인가 아니면은 중국이 예상외로 선방했는데 하면서 지수가 오를 것인가 정말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경제 지표 발표하기 전에 현금 마련했고 그 다음에 상 방향을 본 다음에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많은데 시장 이벤트를 여러분이 어떻게 대응할 건가 대응책을 어느 정도 마련을 해요. 뭐 현금으로 50% 한다던가 아니면은 주식을 50% 한다던가 아니면 뭐 현금 100%를 한다던가 하면서 뭔가 안전장치를 마련해놔야지 아 당연히 뭐 좋게 나오겠지 하고 몰빵을 때려버리면은 그냥 순식간에 깨지거든요. 순식간에. 어제 여러분 인터넷에 짤방 돌아다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 레몬이라는 종목이 어제 어땠어요? 상한가를 가느냐 마느냐 이런 싸움을 보이다가 장막판 1분을 남기고 어떻게 됐나 다들 아시죠? 자, 이게 그 레몬이라는 종목의 최후인데 장막판 1분 동시효과를 남기고 촤 급락 끝까지 빠지나요. 근데 빠질 때는 진짜 무섭게 빠진단 말이에요. 테마주의 최후가 보통 이런데 지금 수급만 어느 정도 받쳐줘도
충격이 덜하겠구나 이런 게 아니라 외국인이 하루도 안 사니까 진짜 언제까지 팔까? 보통은 외국인이 4조에서 5조 정도 팔면은 우리 시장에 들어오는데 지금은 10조 이상 팔았는데도 매일 던지고 있고 환율은 계속 1200원이 고정될 것 같아요. 환율이 1200원을 깨지려면은 뭔가 GDP라던가 수출무역지수라던가 뭔가 좋은 선행 지표가 있어야지 내릴 것 같은데 내릴 만한 뉴스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시장에 없다 치면은 저 같은 경우엔 데이 트레이딩이니까 기관이 매수하는 종목이라던가 아니면은 개인이 좀 매수를 하더라도 잠깐 먹고 나올 수 있는 만한 그런 종목을 좀 노리는데 오늘은 여러분 코스피와 코스닥 어떠셨나요? 아침부터서 정말 롤러코스터 타이푼이었죠. 우리가 생각하던 모든 거를 다 뛰어넘었어요. 아침에 분명히 미국의 야간 선물은 상승 중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장이 개장하자마자 오를 것 같은 모습을 보이다가 바로 빠졌죠. 아니 이게 정말 무서운 게 아침 7시 때는 미국의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였고 우리 장 개장할 때는 플러스로 이렇게 왔는데 장이 안 가. 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매도가 나와. 그런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빨강색이면 올라야 되는데 안 올라요. 오히려 저점 깨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어제와 그리고 엊그저께 이렇게 삼성전자 꼬시기 패턴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다시피 요 49,000원에서 공구리 치고 작업하는 것도 보셨나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아침에 샀건 아니면 오후에 샀건 전부 다 물리면서 끝나신 개인분들이 많을 텐데 자 우리의 단타의 제왕 금융투자 정말 대단하죠. 여기에서 이만큼 2개 샀잖아요. 이만큼 산 거를 2배 이상 팔고 튀었어요. 와, 옵션 만기 때. 그리고 연기금도 팔고 튀었어요. 오늘은 기관이 당연히 매수하겠지. 증시 안정자금도 들어오고 연기금도 있고 금융투자도 이렇게 매수하겠지 이 생각을 했지만 우리의 뒤통수를 치고 날라버렸습니다. 오히려 투신 같은 경우에 오늘 세게 들어왔는데 투신 뭐 이거는 그다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연기금이랑 금융투자를 못 이겨요 투신이. 그리고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다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오늘 장중에 매동을 한번 살펴보셨나요? 오늘 장중에 매동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보세요. 아침에 외국인이 사는 척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2시 때 다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리고 동시효과 때 뾰로롱 하고 잠깐 조금 사준 거예요. 조금 사준 거야. 그래서 얘네는 수익을 다 챙긴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오는 거고 개인 투자자분들도 얘네랑 똑같이 해요. 수익을 일단 챙긴 다음에 다시 들어가세요. 얘네는 수익이 계속 자전거래하면서 생긴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오늘 통곡의 벽 또 11시 때부터서 작업을 하는데 여기에 10만 주 정도 쌓아놓고서 계속 올려요. 계속 49,000원 뚫지 못하게 여러분을 미쳐버리게 만듭니다. 여기다가 아무리 5만 주 4만 주 사도 계속 10만 주를 걸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이 밑에를 막 깨지고 내려가는데 자 보세요. 여기 49,000원에서 던지면서 여기까지 또 빼버렸죠. 11시 15분에. 그리고 또 사람들이 여기를 살려고 하니까 위에 4,000주 정도 다시 들어왔죠. 여기 보세요. 아까까지만 해도 여기 88,000주 위에 있는 거 누가 좀 샀단 말이야. 위에 있는 거 이거 뚫으려고 샀는데 사니까 다시 위에다 또 걸어버리잖아요. 10,000주 정도 산 거 다시 걸고 사람들이 또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렇게 또 투매 유발해서 죽여버리고 개인들이 이거 못 뚫어요. 근데 나중에 뚫리는데 개인들이 여기에 이렇게 80,000주 이렇게 딱 쌓여있는 거 보고 이거 뚫러 가자 딱 하잖아요. 그러면 오면은 다시 100,000주까지 올려버려요. 계속 호가에서 위에서 막아버리니까 개인분들은 어떡하겠어. 이쪽에서 던지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해요. 이 위에다 걸어버리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얘네가 어떻게 하냐면은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얘네가 밑에다가 여기다가 걸어놓고 개인 물량 받은 다음에 잠깐 이 위에 있는 자물쇠를 봉인을 해제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게 순간적으로 풀리고 사람들이 이제 문이 열렸구나 해서 위로 들어가. 근데 위로 들어가도 올라봤자 한 1% 정도밖에 안 올라. 그런데 얘네는 여기서 산 물량을 이쪽에서 또 팔고 장중에 매수로 잡힙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로 잡혀가지고 사람들이 또 들어오는데 외국인은 이 위에다 걸어놓고 개인 들어오면 또 던지고 여기서 자전거래만 수십 번 합니다. 자전거래만 수십 번. 그래서 요렇게 막아서 개인분들 던지게도 만들고 문 열어줘서 여러분 또 다시 들어오게 만들고 가지고 놀아요. 가지고 놀아. 이거 보면 진짜 미쳐버린다니까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외국인 기관의 놀이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보시면은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마이너스였단 말이에요. 근데 마이너스였는데 플러스로 전환해도 개인 투자자분들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옵션 만기 때는 그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오르겠지 하고 들어오는데 안 열어주잖아요. 안 열어주잖아. 49,000원.
49,000원에서 이렇게 작업 공구리 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게 올랐으니까 와 돌격 진격 앞으로 해도 안 열어줘. 이런 게 옵션 만개 특징인데 자 시간 보세요. 이때 막 들어온 개미들이 어떻게 되냐고. 여기 들어온 개미들이 그냥 툼에 맞아버립니다. 그냥 이쪽에서 돌격 약진 앞으로 하면서 전진 모이탑 하면서 가도 외국인 기관들이 못 올라오게 해버리고 여기 또 9만 주 쌓였죠. 여기 한 8만 몇천 주만 돼도 계속 올려. 지겨워 죽겠어. 지겹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이 문을 또 열어줍니다. 하이닉스도 똑같아요. 하이닉스도 여기 보시면은 고작 10,000주 걸었단 말이에요. 10,000주. 근데 체결 강도가 79밖에 안 되고 살려는 매수량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거 못 뚫어요. 고작 10,000주 걸었는데도 사주는 사람이 없어. 아니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이제 살려고 또 붙잖아요. 그럼 이렇게 던져버려. 3,000주씩. 계속 던져버리면서 이거 깨버리면서 여기도 막아버리고 그러는데 얘하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똑같아요. 체결 강도가 얘는 또 70밖에 안 돼가지고 오늘은 매수량이 좀 적었는데 봐봐. 여기에서 이제 또 사람들이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빨강색으로 변하니까 달려 들어오니까 올커니 한번 내 물량을 받아주이소 하면서 다 죽여버리잖아요. 정말 미쳐버린다니까요. 이 통곡의 벽 안 깨지게 만들고 여러분 가지고 놀고 이게 11시 때 계속 일어난 일인데 개인이 아무리 뚫으려고 올라가도 얘네가 지분을 50% 이상 들고 있어요. 50% 이상 들고 있는데 개미가 고작 48조 예수금 갖다가 얘네 이긴다고요? 50%는 100조가 넘는데? 여러분 100조가 얼마나 무서운데요. 100조의 호수도 보셨잖아요. 자 그리고 오히려 이제 개인분들이 던진 걸 이렇게 외국인이라던가 기관 애들이 받아먹고 요 포문 10만 주 안 뚫릴 것 같죠? 이제 열어줍니다. 이제 열어줘가지고 이쪽으로 순간적으로 슈팅이 확 나오는데 자, 이 안 뚫릴 것 같죠? 이번에 13만 주를 걸어놔서 안 뚫릴 것 같죠? 그리고 올라오면 이렇게 막 던지는데 이걸 순간적으로 열어줍니다. 짜자잔 하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열어주는데 아까 13만 주 걸린 거 보셨죠? 13만 주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적은 수량만 남기고 빼버려요. 개인이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이 막 들어와서 매수를 하죠. 이제 49,000원이 뚫렸다고. 그런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오르면 삼성전자라던가 하이닉스가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로 전환했는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오르네. 왜 그럴까요? 예, 옵션이고 여러분을 이거 보고 따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하게 만들고 얘네가 가지고 놀아요. 세상에 이렇게 쉬운 매매가 어디 있습니까? S&P 500과 나스닥을 보고 외인기관 사는 거 보고 따라 산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돈을 그렇게 쉽게 벌 수 있는데 회사를 왜 다닙니까? 4년제 대학을 뭐하러 나옵니까? 그냥 학교 안 다니고 요것만 보고 클릭 몇 번 하면은 그냥 부자 될 수 있는데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지수가 내리면은 우리나라도 같이 내리고 그리고 또 뭐 전날에 야간 선물이 내리면은 우리나라가 개파락으로 시작하고 그런 게 있었는데 매번 패턴은 바뀌고 매번 여러분을 따라오게 이렇게 선행 지표 같은 걸 보여주고 유혹을 하는데 이번엔 다르죠. 이번에는 분명히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내리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오히려 이게 뚫리고 올라가네. 그리고 아주 잔인하죠. 외국인 기관은 이 위에다가 또 막아놓습니다. 자 그리고 장 막판에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상승하니까 개인분들 또 따라 들어가죠. 그런데 동시호가 때 어떻게 만들죠? 확 밀어버리죠. 300원까지 올렸었어. 동시호가에. 동시호가 전까지는 49,300원까지 올렸었다가 동시호가 때 그냥 싹 밀어버리고 하이닉스도 똑같이 밀어버립니다. 이 동시호가 전에는 85,300원이었잖아요. 그래서 동시호가 때 요 정도 밀어버리고 여러분이 여기 49,000원에서 샀다고 해도 수익률이 1%도 안 돼. 수익률이 1%도 안 되고 여기 2호가 먹었다고 해도 빨간불이 안 들어와. 나갈 수도 없어. 그리고 얘네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막아놓고 자전거래 치고 수없이 왔다 갔다 해서 수익을 챙겼고 얘는 참고로 수수료도 없습니다. 증권거래 수수료도 없어가지고 한 호가만 먹어도 수익. 여러분은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세 호가를 먹어야지 수익. 그리고 1% 먹으려면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1% 먹으려면 여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호가가 몇 개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해도 수수료까지 해서 1% 수익이 안 나는데 우리는 1% 수익 내려면 여기까지 올려야 되고 얘네는 1% 수익 내려면 한 이 정도까지만 먹으면 돼요. 근데 얘네는 이쪽에서 수없이 왔다 갔다 하고 요렇게 해먹잖아요. 이게 얼마를 해먹었을까요? 여기서 한 번 해먹고 여기서 또 한 번 해먹고 또 빼고 또 올리고 또 하고 이것만 3번 했어요. 근데 여기서 외국인 기관이 차익 실현하고 가지고 노니까 개인분들은 들어가봤자 여긴데
오늘 수익 못 내죠. 아침에 샀어도 마이너스. 이렇게 돼버려서 오늘 삼성전자를 들어갔으면 수익을 못 내고 5만원대 너무 유혹하지 않나요? 오늘 시작하자마자 49,800원이라서 5만원 금방 찍을 것 같은데 5만원대 여러분이 만약에 물려있다. 그런데 5만원에 여러분이 걸어 놓는다고 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순번은 보통 뒤에 있습니다. 외인기관이 앞에 있고 개인은 뒤에 있기 때문에 순번을 걸어놔도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호가가 되게 두껍기 때문에 체결되는데 하루 종일 걸려요. 하루 종일. 물론 거래량이 많으면 상관없지만 아침에 걸어놓고 호가를 수정해버리잖아요. 그럼 다음번에 체결될 때도 내가 여기 터치한다고 체결되는 게 아니라 순번이 뒤에 있어서 맨 마지막에 체결되니까 터치하면은 내 거 팔리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호가 수정하면은 다음번 리스크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개인 투자자분들 문제가 뭐냐면은 분명히 내가 매도가를 5만원으로 잡았어도 이게 아침에 좋은 뉴스가 있거나 갭을 뜨며 시작하면은 호가에 걸린 걸 바꿔버린다. 근데 이런 대형주는 바꾸면은 이게 기본 20억, 30억, 100억 이렇게 걸려 있어가지고 내 물량이 뒤로 가버려서 체결하는데 엄청 오래 걸리고 지난번에 5만원 찍었을 때 탈출할 기회 분명히 줬잖아요. 45초간. 45초 동안만 5만원 한 번 찍어놓고 45초 뒤에 다 빼버렸어. 근데 이렇게 짜잘짜잘한 물량들이 뭐다? 다 개인 거예요. 5만원 터치하니까 개인분들이 이게 물량이 체결돼서 되는 게 아니라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이렇게 빼버립니다. 빼고 위에다가 막 걸어놓으면서 목표가를 수정해. 근데 목표가를 수정 안 했으면 자기가 탈출을 할 수 있었는데 목표가를 수정해버리니까 계속 물려가지고 질질 끌려다니고 시간 소비도 되고 감정 소비도 되고 미쳐버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여지껏 5만원 유혹을 6번이나 했는데 이 5만원대 한 번 탈출할 수 있을 때 그때 수수료가 아까워서 익절 안 하거나 호가 수정해서 못 탈출하신 분들은 지금 매딜제 고상이에요. 매딜제 고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2주 동안 삼성전자 하나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맨날 뉴스 보고 시간 보고 막 하면서 S&P 500 이거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지수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제발 탈출 기회를 줬을 때는 일단 탈출을 반이라도 해놓고 그 다음에 뭘 하세요. 안 그러면은 진짜 여러분이 피눈물 날 수 있는 게 이 포스코라던가 차화정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엔 정말 잘 나가던 대한민국 넘버원 섹터였어요. 그래서 리먼 사태가 터진 다음에도 가장 빨리 회복한 게 바로 이런 철강이라던가 차화정이었는데 자 보세요. 분명히 얘는 60만 원에 물리신 분들 다음 연도에 1년 만에 회복돼서 탈출할 기회를 줬어요. 근데 탈출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된다? 이 60만 원이 넘던 주식이 10만 원대까지 내려가 버린단 말이에요. 중공업도 그렇고 화학주도 그렇고. 그래서 진짜 이때 익절 못한 사람들이 잠 못 자가지고 아직도 후회를 한다고. 60만 원대 내가 분명히 나갈 수가 있었는데 그거 1년 동안 기다린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더 가겠구나 싶어가지고 자기가 안 팔았다고 하는데 그게 아직도 눈에 아른아른 거린다고 하신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10년 전에는 차화정이 너무 잘 나가던 섹터였는데 우리가 미래를 내다본다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떻게 10년 뒤에 지금 잘 나가는 업종이 10년 뒤에도 잘 나갈 수 있지? 10년 전에 우리나라 DMB라던가 그런 육성 산업도 많이 했잖아요. 위성 DMB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MP3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뭐 MP3 쓰는 사람도 없고 애플 폰 나오면서 DMB도 안 쓰죠. 그래서 그런 코스닥 회사들 다 상폐되거나 없어지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획기적이고 좋아 보이는 물건이라던가 그리고 그 섹터들이 10년 뒤에는 없어질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10년 뒤를 내다보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오늘 카지노 관련주가 잠깐 슈팅이 나왔는데 GKL 같은 경우에는 2시 때 갑자기 뿅 하고 슈팅이 나왔는데 강원랜드도 동시에 같이 슈팅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많이 던진 주식이 강원랜드인데 오히려 기관이 사면서 오늘 슈팅이 빵 하고 나왔습니다. 12% 이상 올랐는데 얘하고 걔하고 똑같았어요. 보세요. 2시 5분에 얘가 오르고 그 다음에 GKL이 오르는데 오히려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올랐죠. 근데 얘는 지금 뭐 카지노장 폐쇄되고 손님 한 명도 못 오고 지금 뭐 강원랜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실적도 당연히 부진할 거고 실적 발표도 얼마 안 남아서 얘는 그냥 물리면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서 저는 손이 안 갔거든요. 새우깡은 손이 가지만 얘는 안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제가 주로 하는 11시 반이라던가 11시 매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11시 반에 투매가 나오던 그런 시점이라서 못해. 그리고 2시 때 타이밍을 본다. 그러기도 좀 애매했습니다. 보시면은 코스닥 지수가 11시 반에 가장 고점이었어. 쭉 빠지고 코스피도 11시 반에 잠깐 올랐다 다 빠지는 상황이라서 요런 애매한 상황에서는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11시 반 매매를 한 게 아니라 하려면은 아예 기관과 외인의 도박수 어제처럼 2시 30분에 기관이 투매가 나올 수도 있지만 용감하게 들어가 보기.
뭐 그런 매매 아니면 솔직히 힘들거든요. 근데 오늘 동시호가 때 어땠죠? 와, 이거 보세요. 3시 21분이면 동시호가잖아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마이너스로 전환시켜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보통은 3시 21분이면 페이크입니다. 이게 3시 한 29분 정도 되면은, 이거 진퉁이네. 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바로 어제로 넘어가 봅니다. 어제 예스터데이. 어땠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갑자기 초매가 나온 것처럼 동시호가 때 만들어 놓는데, 이거 옵션 만기 때 장난치는 거겠지. 딱 생각을 했는데, 동시호가가 다 끝났어. 진짜 뺐네 하면서 기겁을 했는데, 오늘은 동시호가 때 저 정도는 아니지만 아주 약간만 뺐죠. 오늘 솔직히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있었지만 내가 진짜 목이 칼이 들어와도 매매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대우조선해양이랑 그 다음에 한국조선해양, 일반적인 주식 중에서는 이런 애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정유 쪽이 되게 강했죠. 오펙 회의 때문에. 근데 이런 애들은 장중에 만약에 오펙의 취소 결렬 뉴스 나오는 순간 바로 망가지는데 11시 반 때 슈팅 나오는 종목이 얘 딱 하나 있었어. 11시 반이면 여기거든요. 여기쯤에서 갑자기 슈팅이 이쪽으로 팍 나오는데 되게 거래량도 갑자기 터졌어. 이때 좀 찌질찌질 거렸거든요. 여기가 매수인 거는 뭐 볼린저 매매 해가지고 보통 81,000원 매수 잡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81,000원에는 매수가 거의 체결이 안 됐어. 여기 보시면 81,000원까지 쫙 빠지는데 몇 주나 체결됩니까? 81,000원 한 주, 두 주 이거는 솔직히 체결 안 되고 그러면은 81,200원에서 300원에서 잡아야 됩니다. 81,200원에서 300원에서 잡아가지고 82,000원에 던지는 걸로 나가야 돼요. 82,000원을 못 뚫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 밑에다가 걸어놓고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이 매매 주요 특징이 뭐다? 30분 안에 나가야 된다. 왜? 오후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30분 시계를 맞춰놓고 매매를 하는데 딱 12시 되기 5분 전에 한 번 슈팅 팍 나오고 끝났는데 이 종목을 하라 하면은 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오늘 같은 날 리스크를 감수하고 매매 안 하겠어요. 저는 오늘 뭐 분 단위로 계속 야간 선물이 바뀌고 있고 오늘 잘못하면은 큰 손실 볼 수 있는데 굳이 안 싸워요. 데이 트레이딩, 전업 투자라고 해서 매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얘하고 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이렇게 슈팅이 동시에 나왔는데 오늘 대장은 대우조선 해양이었고 그 다음에 2등주가 얘였어요. 근데 오른 이유는 뭐다? 얘 오펙 감산 때문에 같이 움직인 거고 그리고 여러분 진짜 지금 장에서 만약에 수익이 많이 나신 분이 있다면은 그런 분들은 진짜 수익금을 꼭 출금하시고 그걸로 무언가 맛있는 걸 드시든지 아니면 뭐 사고 싶은 걸 사시든지 그러는 게 좋아요. 지금같이 이게 장이 지금 좀 기이상적인데 예전에 제가 코스피 2600 갔을 때도 엄청 이상한 점을 느꼈거든요. 지수가 그냥 럼프형 취임한 다음에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웃겼던 게 월천 달성했다라는 매매일지가 수백 개가 올라왔어요. 카페 같은데. 이렇게 네이버 검색에서 카페로 맞춰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기간을 2017년도 1월로 맞춰보세요. 2017년도 1월.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월천 달성했다고 매매일지와 수익금 자랑을 합니다. 2017년도 1월에. 그때는 코스피가 2600을 갖고 모든 사람들이 흥분했어요. 저는 그때는 주식 영상을 매일 올리지 않았는데 저는 그때 장이 지금 너무 기이상적이니까 여러분 제발 수익금을 출금하시고 저는 당분간 매매를 쉬겠습니다. 하고 저는 이제 해외여행을 갔거든요. 2주? 한 3주 정도 갔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월천 달성을 했다고 했는데 저는 당시에 제 여기 유튜브에서도 월천으로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아마 그 당시의 영상이 지금 이 다음 영상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때 보면은 제가 이제 일주일 매매를 했는데 매매 금액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 당시에 700만 원을 달성했고 이거 다음 영상은 1,100만 원인가? 일주일 만에 1,100만 원을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 갖다가 매매를 했는데 어떻게 일주일 만에 120% 수익을 달성합니까? 정말 장이 비이상적이죠. 비이상적이었는데 물론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두실 거는 기본적으로 레버리지도 썼고 매매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일주일 만에 이만큼 찍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돼요. 그래도 역시 장이 비이상적이다. 어떻게 일주일 만에 1,200이 찍히냐.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사서 아침에 종가 베팅했는데 갭이 10%가 떴다. 일주일 동안 손절이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손절할 타이밍도 안 주고 계속 올려버리니까 여러분 지금은 장이 비이상적이니까 현금 좀 챙기시고 저도 잠시 머리 식히러 여행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여행 갔습니다.
그리고 진짜 주식 카페든 뭐든 다 난리 나고 유료 강의 들으신 분들 막 다 대박 났다 뭐 했다. 아주머니도 뭐 유료 강의 100만 원짜리 들었는데 스승님 아니 선생님 때문에 이렇게 큰 수익을 얻었네요 하는데, 그런 분들 글 다 검색해 보세요. 10명 중에 9명 다 주식시장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왜? 실력이 없고 운빨로 됐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실력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강의 동영상 몇 개 하나 보고 월 1000을 찍습니까? 그건 그냥 운빨, 아니면은 회원들끼리 모여가지고 매매하다가 한 명은 수익 보고 나머지 10명은 손실 보고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된 거지. 상식적으로 동영상 하나 보고 그렇게 돈을 벌 수 있으면은 대한민국에서 일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는 장이 비이상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본인이 수익이 난 거예요. 나도 그렇지만 그냥 샀는데 아침에 갭이 10% 뜨고 1000만 원 갖다가 어떻게 1200이 일주일 만에 찍히냐. 한 달이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일주일 만에 이렇게 찍힐 정도면은 지금 장이 정말 비이상적이다. 이럴 때일수록 현금을 마련하고 2600 뚫리고 좀 나중에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매매를 하셔야지. 지금 또 들어가면은 꼭지에서 물려가지고 역사적 최고점에 물려서 절대 못 탈출한다. 3000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3000을 안 간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매매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흥분해가지고 야 코스피 3000 간다, 네 여행 갔다 오면 코스피 3000 가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저는 돈 다 뽑은 다음에 여행을 갔다 오고 나니까 코스피가 2600이 아니라 2300에 도달했더군요. 불과 일주일 만에. 2주간 여행을 갔는데 코스피가 하루도 빠짐없이 내려가지고 2600에서 2300을 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걸 봐도 만약에 이게 진짜 돈인지 아닌지 모르실 분도 있잖아요. 이건 수수료를 계산해보면은 은행 계좌라서 0.14 해서 수수료를 해도 모의 투자도 아니고 진짜 돈이기 때문에 한번 인증을 하고 싶어가지고 은행에서 인출을 다 했어요. 5만원짜리요. 그래서 침대에다가 딱 뿌려놓고 사진을 찍었던가 영상을 찍었던가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그 현금을 무조건 다 써보는 거를 한번 제가 브이로그를 찍었던 것 같은데 올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세 하락장에 그렇게 하면 욕먹으니까. 대신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동남아에서 생방송을 한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억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또 이번에 받은 수익금을 전부 다 써보자 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쉽게 번 돈이라서 이 돈을 다시 재투자를 하면은 쉽게 돈을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돈을 그냥 다 써버리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여행도 가고 그리고 제가 사고 싶은 물건들도 샀는데 제가 딱히 뭐 사고 싶은 물건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 뭐 명품이라던가 이런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유튜브 용품이나 몇 개 사볼까 했는데 유튜브 용품이 생각 비쌌습니다. 뭐 이런 걸로 해서 유튜브 장비만 계속 샀어요. 심지어 셀카봉을 100만원짜리를 사보고 뭐 갤럭시 탭 마우스도 한 10개 정도 사보고 뭐 하고 다 하니까 1000만원 다 썼습니다. 당시에 보세요. 카드값이 보통 2월 달에 결제를 했으니까 3월 달에 나오니까 250만 원이 나왔고, 또 나머지 카드 하나는 790만 원. 그러니까 1200만 원 정도 벌었던 거 다 썼어요. 한 달 만에. 근데 그걸 다 쓰고 갔다 오니까 한국 증시가 박살이 나 있는데, 내가 만약 그때 돈을 안 뽑고 이제는 월 1000이 아니라 월 2000을 노려보자 하고 투자금 키우고 수익금 인출 안 하고 저도 싸웠으면은 99.9% 다 깨졌죠. 이때부터서 오른 종목이 한 종목도 없었는데, 이럴 때 뭐 손실 한번 보잖아? 그러면 그 다음날 종가 베팅 풀로 들어갑니다. 왜? 복구시키려고. 그럼 뭐해? 또 하락장, 또 하락해서 한 종목도 안 오르고 지수가 그냥 몇 프로씩 빠집니까? 2% 3%씩 계속 빠져요. 그러면서 여기 2300까지 내려가는데, 이 돈의 가치를 여러분 느껴봐야 돼요. 여러분이 클릭 몇 번 해가지고 1000만원, 2000만원 날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가 일해서 벌려면은 최소 5개월에서 6개월 걸리잖아요. 생활비 다 빼고 하면은. 그래서 그 돈의 가치를 벌어서 느껴보던가 아니면은 돈을 직접 써보세요. 돈을 1000만원어치 쓰기는 정말 어려워요.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 해도 돈 쓰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 주식하면서 마우스 클릭질 몇 번 해서 자기가 손절한다. 근데 그 돈이 막 1000만원, 2000만원이야. 그럼 눈 돌아가거든요. 자기의 그동안 힘들게 노동으로 번 대가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내가 만약에 주식으로 월 1000을 찍었어. 월 1000을 찍으면 뭐해? 다음 달에 또 1000만원 날려봐. 그럼 나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그냥 날려먹은 거고, 그리고 생활비 정도 한 2, 300 썼을 거 아니야. 생활비로 2달간 2, 300 쓰면서 결국에는 내 통장의 잔고는 마이너스 40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간도 날리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마음의 안정도 찾고, 그리고 한국에 있으면 자꾸 주식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해외에 있거든요. 네이버도 안 들어가요, 해외 가면.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좀 기분 전환 좀 한 다음에 다시 매매를 하고 그러는데, 최근에 어려운 게 그거예요. 해외를 나갈 수가 없다. 입국 금지가 돼서. 그래서 지금 수익이신 분들은 어느 정도 50%라도 좋으니까 좀 수익을 출금하고, 막 인터넷 게시판 보면 자기는 지수 2000대까지 갈 때까지 버틸 거라고 하는데, 지수 2000대 간다고 해도 본인 종목이 더 내릴 수도 있고 모든 종목이 다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익 줬던 것도 다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수익 줬던 게 줄어들면은 다시 그 수익까지 올 때까지 기다리려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줬던 수익도 못 챙기고 손실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발 진짜 수익이신 분들, 특히 막 주식 비대면 계좌 처음 만드신 분들, 그런 분들은 수익 났으면은 제발 그 돈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강했던 섹터는 뭐 현대차에서 공장 재가동을 한다면서 현대위아라던가 현대차가 강했고, 뭐 전기차 관련해서도 이슈가 몇 개 나오더니 아침에 잠깐 오르고 바로 빠졌죠. 삼성전자가 내리면 삼성전기하고 삼성 SDI가 같이 내려요. 얘도 아침에 2.40으로 시작하다가 밀려버려서, 얘는 진짜 어떡하지? 얘는 고점을 못 뚫어 진짜. 얘는 다른 애들 지금 이제 고점 뚫으러 갈 때 여기를 뚫으러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안 가서 좀 답답하고, 현대이하 같은 경우에 오늘 쫙 올라왔거든요. 13%나 오르고. 그래서 얘는 오늘 장중에 매매할 때도 되게 수월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별로 안 빠졌어. 별로 안 빠지고 여기서 잠깐 내려왔을 때 잠깐 먹을 구석이 있고 그랬는데, 얘는 뭐 오늘 11시 반 매매 때렸으면은 안 좋았어요. 왜냐면 여기서 빠졌는데, 여기서 빠졌으면 이 정도에서 손절 쳐줘야 돼요. 왜 손절을 빨리 치냐면 오늘은 옵션 만기라서 장막판에 빠지면은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다. 결과론이죠. 이건 동시효과 때 이 정도 들어왔을지 안 들어왔을지도 모르고, 중요한 거는 얘가 현대차 실적 나오거나 그러면은 같이 빠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적 나오기 전까지 잠깐 와리가리로 잠깐 매매하는 거면 모를까. 오늘 같은 날은 이미 아침에 너무 고가로 형성이 돼 있어서 들어가기가 힘들어 보이더군요. 그리고 여러분이 스탑로스로 뭐 손절을 하거나 로스컷을 할 수도 있지만, 스탑로스는 투매가 나오면 작동 안 되는 거 직장인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내가 수익 중이야. 근데 수익 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만약에 손절선을 이 정도를 잡았다? 근데 이 정도에다가 내가 스탑로스를 맞춰놨어. 근데 그 다음날 장이 시작됐다? 막 마이너스 10%로 빠져. 그럼 이 호가를 무시하고 갔기 때문에 이게 또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분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나는 이 정도 되면 팔아야지 계획은 다 있어. 누구든지 다 계획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거나 혹은 매수가 이탈하고 장 초반부터 시작을 해버리면은 그때부터 손절이 안 되는 거야. 내가 뭐 2% 3% 익절을 생각을 했는데 익절 구간을 넘어서고 손절 붙어서 나와버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손이 안 가는데, 그리고 이게 밀릴 때 뭐 한꺼번에 막 4% 5% 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금 짜잘짜잘하게 이렇게 밀려버리면은, 이거 조금만 더 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손절하기 힘든 게 그거야. 내가 여기 터치하면은 팔려고 했는데 여기 터치하자마자 갑자기 올라와. 그럼 더 가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내려가다가 또 여기서 올라가. 그래서 이게 와리가리를 치니까 사람들이 이거 더 갈 것 같은데 하다가 여기서 나중에 빵 내려가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손절하고 설사 2위로 올라가더라도 실패를 인정하고 손실을 줄이는 게 최선입니다. 왜냐하면은 손절 안 되시는 분은 대부분들이 팔려고 하니까 오를 것 같아서 못 파는데, 그걸 너무 마음에 두고 신경 쓰면은 주식 오래 못 합니다. 주식이 뭐 이때 사면 대박이다 저때 사면 대박이다 그게 아니라 오래오래 매달 꾸준히 수익 나는 거를 목표로 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옵션 만기일이 모두 끝났습니다. 자, 옵션 만기일이 끝나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순매도 양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옵션 만기일이 있었기 때문에 순매도량이 그렇게 크지 않은 거지, 내일부터서는 오히려 또 순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순매수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순매도가 커졌을 때 시나리오를 두 개 짜놓고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미국의 실업급여 청구수에 주목해 보도록 하죠. 지난주 실업급여 청구수가 발표되자마자 나스닥 S&P 500 바로 급락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번 주 실업급여가 만약에 예상치를 부합하면 다행인데, 예상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또 한번 세계 증시에 하락이 찾아올 수 있으니 이 지표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예,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민성식님, 존님, 스마일님,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